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형법 강론 제44페이지 살인죄에서 3번 위법성 조각사유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를 절차 추천하고 유튜브 구독을 권장합니다. 양가를 번에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의 중대성 때문에 살인죄 위법성 조각사유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해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살인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촉탁, 승낙,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된다. 살인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긴급 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 생명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긴급 피난에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부작위의 경우 운미 충돌 범위에 따라 돈과 제한 운미 충돌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의 경우에 타인의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장기집법부에서 뇌서자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 인명의료 중단 결정에 의한 준엄사의 경우,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전투 중 적군의 살해 등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안락사와 존엄사. 방가로 이번에 안락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명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의사의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가 살인죄나 촉탁, 승낙, 살인죄 혹은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에 관한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안락사의 종류. 생명 단축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의사의 행위는 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모르핀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치료의 부수효과로서 간접적으로 생명 단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안락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간접적 안락사. 안락사는 의사의 치료 행위가 직접적으로 환자의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직접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별된다. 양가로 가의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의사에 대해 형법상 촉탁, 승낙, 살인죄의 위법성을 조각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이 경우에 의사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환자가 감내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 둘째, 의학적 견지에서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의 시기가 임박했을 것. 셋째,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넷째, 의사의 치료 부작위가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질 것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소극적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 근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2번의 피해자의 승낙을 근거로 삼는 견해, 동그라미 2번 업무로 인한 행위 때문이라는 견해, 동그라미 3번 사회상계 불일의 행위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환자의 신체의 상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의사의 치료 행위도 업무로 인한 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해야 할 마당에 생명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의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다 찾는 것은 무리이다. 더 나아가 형법이 촉탁, 승낙, 살인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파악하기도 곤란하다. 46페이지.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는 그 죽음의 시기를 자연적 죽음의 시기보다 앞당기더라도 사기에 임박해 있고 극심한 고통에 당하고 있는 환자의 처지를 헤아려 긴급성, 환자의 존엄을 지키려는 목적의 정당성으로 의사의 치료 행위를 통해 수단의 사회적 상당성, 환자를 치료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의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것을 의사의 건전한 도덕관념에 미쳐 용납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는 사회상계 분립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로다.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란 소극적 안락사와 다른 조건은 동일하지만 의사가 소극적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를 통해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점에서 소극적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의사의 행위가 촉탁, 승낙, 살인죄나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동그라미 2번에 적극적 안락사도 사회상규 분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환자에 대한 치료를 부작위함으로써 죽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안락사의 개념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고 생명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다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상의 차이도 없이 그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의 차이에 관련해서도 그것이 자기인지 부작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가 동일하다면 적극적 안락사도 사회관계 분리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가로 3번의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존엄사란 현대의학으로는 효된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임종단계에 접어든 임종기의 환자가 단지 인위적으로만 생명을 연장하는 데 불과한 생명유지장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기작용 등을 사용을 스스로 보류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서 행사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가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특정 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적극적인 자기를 통해 사기를 앞당기는 경우를 가리키는 반면에 존엄사는 소생 불가능하고 치료가 무의미한 환자에게 연명 치료 선택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의식이 있을 때 표시해둔 생전의사, 추정적 의사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그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따라서 존엄사란 본질적으로 안락사와 같이 인위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의 중단을 통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년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떼달라는 가족 요구를 받아들인 이래 6년여 만인 2016년 2월 3일 존엄사를 인정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에 관한 법률 웰다잉법이 제정 공포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한 공부 듣고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